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룡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시면 저번 주에 바닥을 찍고 강하게 좀 반등을 하다가 이번 주에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요.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이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급락이 나왔지만 큰 추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번 주에 급반등 이후에 좀 이번 주에도 밀렸죠? 그리고 월봉으로도 보시면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지금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미끄러 닫고 올라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지금 이런 미국 증시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미국 증시는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 라고 믿음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은 계속 있습니다. 중간. 이번도 지금 세게 조정이 오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상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은 다 해요. 네, 조정은 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우상향의 흐름이다. 왜?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성장을 못하더라도 미국 자체는 워낙에 이제 경제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전쟁, 그다음에 뭐 다음에 뭐 환율 전쟁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뭔가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면 저는 시장은 다시 급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잘 견뎌내는 시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들을 좀 보시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각본된 이 마이런, 이 미란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이 해방의 날이에요.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면 적대국뿐만이 아니라 우방국에도 지금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유린당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관세를 매기죠. 모든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를 때리고 플러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흑자 규모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지금 49% 이런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 직후에 작년 11월 달에 발간된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논문을 쓴 저자가 스티븐 미란이라고도 합니다. 미란. 또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에요.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란이라는 이 의장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공조를 하고 이런 논문에 관련된 대로 지금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침에서 보면 마이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무역 적자를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죠.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고평가될 수밖에 없죠. 예. 실질적으로 약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강달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가 고평가되면 미국산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역 적자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곧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예, 상대적으로는 또 반대적으로는 금융업은 또 호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라는 이런 사태의 원인은 이 고평가가 문제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달러 자체를 필요한 수준까지 달러 약세를 만들면 적자 문제도 해결되고 제조 부활도 마련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란이라는 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란이 꺼내는 무기가 첫 번째가 관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죠.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든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는 이 수입품에 대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도 지금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올라요. 네. 그래서 해외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 결과적으로는 자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해외 제품을 안 쓰기 때문에 자국민의 후생을 그 자국민의 그런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외 제품에 대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이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미국의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10%가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해외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세가 지금 안보하고도 좀 겹치면서 지금 국제적 전략을 협상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의 유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세율을 나라별로 차등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라고 하죠. 상호 관세. 자, 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에 접근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장료를 내라는 거.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지켜주고, 우리 돈 투자해가지고 이런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하고 싸우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내놔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가 이 동맹국들을 미국의 안보, 뭐 유럽도 다 미국의 안보 아래 있죠, 지금.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미국의 최적의 세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호 관세, 기본 관세에다가 이제 상호 관세까지도 이제 부과를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상의 방법으로 무역 불균형이 해결이 되면 그에 비해서 이제 달러의 매력도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약달러가 된다는 거죠, 약달러. 그러면 지금 무역 적자와 함께 미국을 주누르고 떨어졌자 재정 적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방법대로 작동이 안 되면 재정 적자도 강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근데 이 미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런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100년 만기 초장기채, 100년 이후에 국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런 100년 만기 초장기채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꺼내든 게 안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너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단기채 팔고 이런 100년 만기 국채 사.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안보로. 우리가 너네 지켜주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관세 말고도 미국이 또 다른 형태로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달러와 헤게모니 유지를 시도했던 플라자 합의 198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따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본따서 지금 마러라고 합의라고 지금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런의 지침은 글로벌 무역 경제 체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이죠. 글로벌 패권
연장을 위해서 물적 토대 강화까지도 시야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도 동마에 올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국 패드를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미국과 경쟁을 못한다.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다. 하는 지금 내용인데, 지금 중국과도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협정을 맺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지금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가는 게 지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싶다면 자신이 전 세계 국가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관세를 내라. 왜 미국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우리나라 모두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싶죠. 소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를 내거나 협상을 통해서 내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 지금 무역 적자 줄여야 된다. 그 방안을 오히려 제시하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들이 나보다 더 협상을 왜? 관세가 너무 크니까 미국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주려고 하겠죠. 만약 그들이 거래를 안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한 거래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응? 응? 그 협상의 조건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지금 15 15개의 경제국가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 일본과의 전날 회담도 환상적이었고 유럽연합과도 지금 통화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가고 인도와도 대화 중인데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올려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은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죠.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미국이 그럼 국방비 지출을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무기에 대한 수출. 자, 그리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요거는 시작이고 이제 환율 전쟁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스티브 미란 이 경제자문위원장이 작년 11월 달에 41페이지짜리 미란 보고서를 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미란 보고서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관세를 활용해 가지고 무역 구조를 개편하고 더 나아가서 약 달러까지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관세 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 네 번째 챕터인 환율이라고. 환율. 관세 전쟁 다음에 이제 환율 전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주요 5개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이른바 마르라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아진 관세율을 낮추거나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켰다면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서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요. 이 플라자 합의라는 거는 1985년도에 9월 22일에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이 모읍니다. 강대국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재무장관을 부릅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왜?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죠.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약세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 화폐 가치 협상. 달러는 약세를 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강세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유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니네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공조해 나가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단기간에 달러와 가치를 10에서 12%나 하락시킨다. 엄청난 단기간에 급락을 시키는 거고 이를 위해서 6주간 이 180억 달러의 협조 개입을 실시해라. 개입 재원은 미국과 일본이 30%, 독일이 25%, 프랑스가 10%, 영국이 5%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원래는 달러당 한 250엔을 오르내던 엔화가 17개월 만에 57%나 평가된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해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수출이 안 돼요. 수출에 에러를 겪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팔아서 1달러를 벌면 엔저일 때는 250엔을 벌었는데 엔고가 되면서 200엔밖에 못 벌어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은 내수를 확대를 시켜요. 내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저금리.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버블이 생기죠. 부동산 가격도 오르죠.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미국 땅값이 싸 보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미국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수출이 떨어집니다. 왜? 엔화가 강세가 되죠. 이때 당시에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컸던 데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리고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출 흑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분양합니다. 뭘로?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시장이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과열이 되면서 어떻게 버블이 꺼졌냐? 그러면은 지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89년도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사 총 시가총액이 세계 1위. 지금 현재로는 말도 안 되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주식시장이 버블이었으면 일본의 지금 시가총액이 세계 1위였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산사용이 어떻게 폭락이 나왔냐? 자, 이렇게 너무 버블이다 보니까 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됐다. 이 거품을 막아야 된다면서 돈을 빠르게 걷어들입니다. 돈을 빠르게 걷어들이는 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 살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거듭하고 큰 규모의 돈을 빌렸던 기업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파산하는 거죠. 이자 부담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일본 경제는 약 30년간 디스플레이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침체. 30년이 아니죠. 거의 40년간입니다. 1985년부터 40년간.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거를 이끌었던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 이 미란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 가트 이 자유무역주의를 출범했는데 80여 년에 진행하던 자유무역주의가 이미 무너지고 있고 미란 보고서라는 환율 전쟁이 시작되면 그 침폭이 얼마나 될지도 지금 어렵습니다. 환율 전쟁 아마 가장 큰 대상이 중국이겠죠. 왜? 미국 다음으로 지금 경제 규모가 큰 게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모두 지금 불확실성도 커지고 연일 살얼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신용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통화 가치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미란 보고서에서 지금 미국 자체는 뭔가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관세 전쟁, 뭐 환율 전쟁의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난 지금 불확실성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미국의 핵심 주식들을 보유를 하시면서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비관론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뭐가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비관론자는 투자 자체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핵심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긴 시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장도 있고 조정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대폭락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근데 야,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투자입니다.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진통이 있습니다. 폭락도 있고 하락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이걸 다 견뎌내는 이런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는 안 될 이유만 찾아요. 뭐가 안 된다. 그런 기사들만 찾죠. 반면에 낙관론자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부자가 되는 건 낙관론자죠. 왜? 낙관론자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비관론자는 투자 자체를 안 해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지금 미국 주식을 지금 레버리지라든가 테마주, 잡주로 도박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켜질 때 자산이 아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제 미국 지수, 미국 우량주, 빅테크, 배트맨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수면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처럼 투기 도박이 아닌 건전한 진짜 투자를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지금 불확실성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미국 우량주, 미국 주식은 또 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타, 롱, 숏, 홀짝, 도박꾼은 파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못 맞춰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거 못 맞춥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낙관론자죠. 투기 도박이 아닌 장기적인 좋은 투자 방법과 건전한 투자 습관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본인이 목표라는 부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 2009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2009년도에 지수가 1500포인트였는데 작년에 2만 포인트까지 갔어요. 여기서 지수가 지금 16년 정도 됐는데 1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도주들은 지금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서 100배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한다 라고 보시고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잘 견뎌내고 버텨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건 낙관론자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